그러니까 지금의 한미반도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보고 보조지표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의 현상이라고 해서 펀더멘탈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앙드레 코스토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선생님도 저희 채널에 워렌 버핏. 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종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종목도 아직은 수익률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대신 전 그런 건 없어요. 계좌가 50%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투자 20년 넘게 하면서 한두 번 외에는 거의 없다. 뭐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한번 그렇게 정말로 화끈하게 10배, 5배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내 자산을 불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할 거냐, 나는 정말로 화끈하게 코인처럼 한 방에 뭘 갈 거냐,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시죠? 모르죠.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면? 네.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1원칙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되짚으면, 시장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돌고 돌지만 그런 종목군들 쫓아다니면 내가 시세에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도 없고 마이너스 많이 나면 절망하다가 의미 없는 장기 투자로 가서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정말 잘 가는 종목을 어설프게 팔아서 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뚜렷한 투자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잃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빠지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었는데 더 싸진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더 사고, 물론 레버리지를 쓸지 안 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선택들을 잘해야 내가 일단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일단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만 읽어봐도 이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어떤 통찰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뭘 보았느냐를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고, 다우 이론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면을 거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 야 이걸 누가 몰라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정 국면, 거래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겠죠. 동행 국면, 그러니까 주가가 평행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국면을 계속 겪는다. 하락에서도 세 가지를 겪고 상승에도 세 가지 국면을 겪는다는 거죠. 이 국면 중에서 최소한 6국면 정도 중에서 내 주식이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면 이건 좀 곤란하다. 최소한 내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면 이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국면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항상 동일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로직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만약에 내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과장 국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과연 쫓아가는 게 맞나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이 로직에 의하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반도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 탑티어로 계속 남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투자의 국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국면인지, 여전히 이 국면에 있는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요 동행 국면이라고 하는 사이클 자체는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좀 큰 종목들,
그다음에 뭐 기관도 좀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사는 그런 대형주 쪽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의 이제 스타일 이론 딱 한 가지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정 가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있는데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위에 있거나 그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과도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조정 국면이라든지 과열 국면, 과장 국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주가보다 심리와 수급이 붙으면서 혹은 뭐 재료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둘은 동일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조지 소로스는 재기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투자 심리, 군중 심리, 그다음에 거래, 뭐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적정 가치보다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대상 자산을 가리질 않습니다. 환투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식도 샀다가 실물 자산들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고 돈 되는 곳이라면 다 하는 잡식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자산도 다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영란은행이랑 파운드와의 가치를 놓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파운드와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편을 다 만들어서 영란은행과 붙은 거죠. 근데 영란은행을 이기고 결국 영란은행에 손들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익을 내신 분입니다. 그게 아직도 전설적인 신화로 남아있는 분인 거죠. 오늘 뭐 기술적 분석의 이례적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밸류에이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 기준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